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김형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칭 이해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 책 한 권을 다 10분 단위로 해서 한 65개 정도의 클립으로 해서 그 자료를 올렸었습니다. 영어학개론에 물론 언어학개론이란 말이 더 맞겠습니다만, 그 작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아마 최초 첫 번째 그때 만든 그 클립이죠. 하나의 동영상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로서 문법을 다루겠다. 특히 영어 문법이죠. 영문법을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차원에서 오늘 첫 그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룰 내용은 그 영문법의 어떤 기초와 더불어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더불어 같이 밟아갈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언어의 산책이라는 책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책의 그 내용을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0분 단위로 해서 한 동영상당 65개 정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아마 유사한 형태로 스타일로 만들어 갈 것이고, 다만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문법에 대한 겁니다. 그 앞에 동영상을 만들 때도 제가 그 저술에 참여했던 그러한 책으로 했었거든요. 물론 저자가 그때 아마 3명인가 그랬었죠. 이번에 책도 제가 이번에는 참여한 게 아니라 제가 단독으로 저술했던 그 영문법에 대한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아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꾸로 보이죠? 영문법의 실체와 이해, 옆에 김영엽. 출판사는 고려대학교 출판부가 되겠습니다. 이 책을 좀 더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영문법 책을 저술 중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마 여름 이후나 돼야 올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 먼저 이 수업을 어떻게 할 건가? 오늘은 소개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 진도를 나간다는 것보다도 그 소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00년 초반에 쓴 건데, 여기 보면은 그 3판까지 나왔는데 2009년 3판이고 2001년에 시작이 된 책입니다. 여기 또 하나는 앞에 이제 설명을 쭉 한 거는 나중에 아니라 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 앞에 쓴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오늘은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법의 개념, 문법의 기본 단위,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법의 기본 단위는 단어부터 구, 절 뭐 이렇게 가겠죠. 그 개념들이 뭔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사. 아마 문법 책들을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꽤 뒤로 가서 이 책이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 한 문법 책 치고는 한 320페이지 그 이상이 되는 책인데요. 거기에 한 127페이지, 거의 중간쯤 가서 문장의 기본 형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문법책을 보면 문장의 기본 형식이 거의 앞에 1형식, 2형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중간에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본질적인 측면, 다시 얘기해서 문법의 어떤 본색을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차원의 책이기 때문에 기존 시중에 뭐 수능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뭐 영어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영어 또는 뭐 토익이나 토플도 마찬가지고 뭐 탭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문법책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법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조동사 서법 태 같은 게 뒤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수의 일시, 그다음에 부정사, 투부정사라고 그러죠. 동명사, 그다음에 우리가 분사구문,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화법으로 끝납니다. 직접 화법, 간접화법. 지금 문법책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도 않고 또 수능 영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도 않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지문을 읽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지문을 제대로 파악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기존의 문법책과는 궤를 좀 달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법책은 참고로 우리 그 소위 대한민국 학술위원인가요? 거기에서 2000년 초반에 뽑혔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제가 여러 책을 썼는데 국가학술위원회에서 뽑힌 책은 이게 유일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제가 저술한 책, 또 하나는 이제 그 인간과 언어라는 언어 철학 책인데 그건 옛날에 대우재단에서 제가 뽑혀서 썼던 책이고 이 두 개가 그런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모태가 됐던 것을 잠깐 설명을 하면 지금은 절판이 돼 있죠. 여기 잠깐 보시면 벌써 한자로 돼 있어요. 고등 영문법. 밑에 이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성함이 조남이라고 부르죠. 저희 돌아가신 스승님이었죠. 조성식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 영문법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이 책의 특징이고 잠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조성식 나옵니다. 한문으로 써 있다는 게 고려대학교 이것도 출판부고요. 이것은 1975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금방 여기에 책 내부에 이렇게 한자가 들어 있습니다. 한문, 거의 한문에 준하는 한자고 예문들이 대부분 다 뭐다? 예문들이 대부분 셰익스피어 같은 그러한 그 소위 영문학의 아주 대가들의 문장들이 여기에 예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학생들이 보면 예문 해석이 문법 이해 전에 예문 해석이 더 어려운 건데 사실은 이 책을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아니라 곧 이제 또 이거 말고 요 다음 문법책이 되고 그 다음 문법책이 된다면 요 책은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절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살려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한국의 어떤 영문법사의 초기로서의 하나의 역사, 뭐 실록이라고까지 얘기하기 그렇지만 준하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법이 들어갈 텐데요. 예, 제가 얼굴이 이제 오늘은 나옵니다만은 매번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초기엔 얼굴이 나오고 뭐 한 30개 이상부터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PT 자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주로 할 거예요. 여기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책은 지금 고려대학교 출판부지만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요즘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혹시 강의를 들으실 때 문법에 관심 있고 좀 고답적인 문법, 그러니까 문법에서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들한테 봐야 될 문법의 하나의 참고서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법은 필요 없다 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을 읽을 때 구조를 모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예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21번, 그러니까 뒤에 수능에 23번, 그 다음에 25번, 29번, 그 다음에 31부터 35번, 그 다음에 아마 40번대, 42, 43, 이 뭐 특히 제일 긴 지문들,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틀린 문형에서 29번하고 아마 40번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음 중에
표현이 틀린 것, 그것도 상당 부분 의미적인 것 같지만 문법도 같이 간다는 것.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1등급, 2등급에서 90과부터 100까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대학들은 그 부분들을 교묘하게 또는 여러 방법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영어는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두 가지.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두 번째로 의미적으로 과학과 철학, 그 다음에 과학과 문학, 과학과 사회학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엄청난 지식과 또 구조에 대한 해박한 백그라운드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문제 같은 경우 만점이 영어 만점이 한 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죠. 뭐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뭐 만점에 가깝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또 대학에 또 들어가시면 이 수능에서 1등급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의 책들은 그거보다 곱하기 2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읽는 책들이에요. 아주 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가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은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위한 문법책, 더불어 문법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의 문법책, 그러나 조금은 색다르면서 어려운 문법책,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과정을 밟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